안녕하세요. 라즈베리 파이 피코와 파이썬을 이용한 게임 만들기. 저희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시간으로서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공 튀기기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 첫 번째로는 공 튀기기 게임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 튀기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이번 강의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공 튀기기 게임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대로 이렇게 공 튀기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공 튀기기 게임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공, 이 공이 이 바에 맞으면, 이 제가 움직일 건 이 바인데, 이 바가 뭐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바에 맞으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대신에 올라가다 보면 왼쪽 벽 또는 오른쪽 벽 그리고 위쪽 벽이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벽에 맞으면 튕겨서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이 맞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이 벽에 맞으면 튀겨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휘어서 올라가고, 이 벽에 맞으면 똑같이 휘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공이 아래쪽에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길게 있는 바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여기 있는 공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게임을 만들 때 저희가 뭘 세팅을 한번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이 게임 비율, 그러니까 화면의 너비랑 높이 정할 수 있겠죠.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OLED LCD 이걸 정해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공의 크기를 우리가 세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공에 세팅을 했다면 어떤 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이 바의 넓이랑 높이를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끝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은 공튀기 게임 만들 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죠. 자,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이 바의 속도, 내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일 건지, 그리고 오른쪽 움직일 때도 얼마나 빨리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여기는 볼 같은 게, 얼마나 어떤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이걸 다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세팅하는 것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공의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거, 이 공이 왼쪽 벽 또는 오른쪽 벽, 그리고 위쪽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뭐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게끔 하냐, 이거 튀길 수 있게끔 하냐라는 걸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뭐죠? 이, 이 바에 맞았을 때 어떤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이 어쩌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끝냈을 때, 게임 종료됐을 때 어떤 이미지, 우리가 저번 시간 했던 것처럼 게임 오버라는 거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 게임 오버라는 걸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만 세팅을 하면 아마 아무래도 쉽게 뭔가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튀기기 게임은 조작,
왼쪽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패들 이 바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주고요. 목표는 공을 튀겨서 화면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종료가 되는 거는 공이 패들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점수 같은 경우에는 공이 패드에 닿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받아쳐 올렸다면 몇 점이다 라는 걸 기록을 해서 게임 종료될 때 몇 점이라고 표시되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아마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 벽으로 이제 떨어져도 게임이 종료되진 않지만, 얘가 떨어지면 톡 하면서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부딪히면 게임이 종료되게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8 곱하기 64인 디스플레이 OLED LCD를 사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볼 거고, 이 공이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Y좌표죠. Y좌표가 63에서 0으로 줄어드는 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이 위로 올라가려면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점점점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내려오려면 점점점 증가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좌표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127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증가해야 되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 움직임을 왼쪽 벽과 오른쪽 벽 그리고 위쪽 벽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바 있죠, 바. 그 바 같은 부분도 이 벽, 왼쪽 벽, 오른쪽 벽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바가 이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뚫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 시간보다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뭐였죠? 만들었던 게임보다는 아마 스네이크 게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응용하긴 할 거지만 아마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그때보다는 조금 더 고려할 게 좀 적을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공튀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번 시간이랑 하드웨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만들어야 될 하드웨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타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타트 버튼이죠. 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GP15번입니다. GP15와 이제 클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왼쪽 오른쪽, 저희는 이번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만 사용할 건데 일단은 하드웨어 연결해 놔야 저희 다음 게임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지금 연결된 곳, 그러니까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떨어져 있는 곳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GP26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 GP22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쪽 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GP9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여기 GP12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GP12번 핀이 왼쪽 버튼, 그리고
GP 26번 핀이 왼쪽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이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OLED LCD 같은 경우에는 SCL, SDA 같은 부분은 저희 GP 17번 핀과 GP 16번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 17번 핀과 GP 16번 핀에는 I2C 0번이 연결될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번 시간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드 선을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막 크게 뭐 이쁘게 정리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조금 이쁘게 하려고 좀 선을 간추려 봤고, 지금 실제 하드웨어 그 코드 작성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동작되는지 할 때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실제로 공튀기기 게임을 어떤 식으로 코드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코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첫 번째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machine import pin 그리고 I2C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OLED LCD를 제어할 수 있도록 from SSD 1306 import SSD 대문자로 SSD 1306 언더바 I2C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port time 그리고 import random까지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를 이런 식으로 라이브를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LED 넓이는 스크린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128이었죠.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언더바 높이는 64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해야 될 게 공의 크기, 그리고 바의 넓이, 높이, 그리고 바가 어디에 있을지, 그러니까 Y좌표 어디에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door 언더바 사이즈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 사이즈는 아까 위에 적은 스크린 언더바 와이드의 32분의 1 만큼 공의 크기를 가져갈 거다 라고 해줄 건데, 만약에 이게 조금 크다, 좀 이렇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공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 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32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놓은 건데 이거를 좀 숫자를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패딩이라고 하죠. 패딩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건데, 당연히 패딩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패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트용으로 해서 스크린 언더바 와이드에 저는 8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게 할 거고, 그러면 패드의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크린 언더바 여기 높이에
16분의 1로 작성을 해서 패드의 높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의 언더바 y, 그 y 좌표 어느 위치에서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냐 라고 할 건데, 저는 스크린 언더바 하이트에 빼기 2 그리고 곱하기 패드 언더바 하이트에서 화면 아래쪽에서 조금 위에 떨어진 곳에 패드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오류가 없는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오류가 없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오류 있으면 뜨겠죠. 하지만 오류 안 떴으니까 다음 거 한번 계속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업 버튼, 물론 업 버튼, 다운 버튼은 필요 없지만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핀 해서 22번 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2번 핀을 어떻게 핀.in 근데 핀.풀 언더바 업 해주시고요. 다운 해주신 다음에 핀, 여기 저희 9번 핀 해서 핀.in 핀.풀 언더바 업. 이게 너무 좀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서 그냥 만들어 볼게요. 레프트, 라이트, 스타트 버튼. 레프트 버튼은 핀 26번 핀이고, 라이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 12번 핀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번 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세팅이 아니라 버튼 세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쵸. 이제 이거 할 때 I2C, 그러니까 OLED LCD를 사용할 수 있도록 I2C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I2C 적으면 되겠네요. I2C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2C 0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DA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핀 해서 SDA는 저희 16번이었죠. 16번 자고juk 작성해 주시고, SCL 같은 경우에는 핀 17번 핀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40만, 그러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I2C 통신 설정을 진행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넣은 것처럼 SSD 1306 언더바 I2C 라는 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 언더바 와이드, 와이드, 그리고 스크린 언더바 높이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통신은 I2C 이런 식으로 위에 설정한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OLED LCD 화면 초기화는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 게임에 필요한 변수들만 빠르게 만들어 보고, 저희 다음 시간에, 왜냐면 뒤쪽에 좀 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관련된 내용을 쭉 작성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게임 변수를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x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화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화면 어디에 만들 거냐면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볼 x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8의 가운데 어디 64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볼 y 같은 경우에는 0 해가지고 화면 맨 위쪽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만들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저희 볼 vx라고 해서 x축 속도를 그러니까 공의 x축 속도를 정할 건데 저는 한 2.5로 해보고요. 당연히 볼 언더바 y도 있겠죠. 얘도 2.5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도 패들 x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어느 위치 x축 중앙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해서 스크린 언더바 와이드 나누기 2 해서 바의 중앙으로 오게끔 해주고 패들 vx 얘는 x축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x축의 속도 6으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수 바에 맞고 올라갔을 때 점수를 올릴 거니까 스코어라는 변수를 해가지고 0으로 초기 점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스크립트 실행을 한번 해보면 오류가 없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한 거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히 세팅만 해준 거예요. 관련된 변수들만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패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공의 속도 그리고 공이 왼쪽 오른쪽 위쪽 벽에 받았을 때 이렇게 그런 설정들을 저희가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전 여기까지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5-2 강의에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그런 세팅들을 해준 다음에 실제로 동작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5-2 강의에서 게임 이번 시간에 완성하지 못했던 게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